여자입니다. 그죠? 경금일주고 6월인데 경금살인인지 신금살인인지를 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계산하는 거 6월은 아까 이제 6월을 시컷했죠. 오늘 며칠이 어느 절기에서 어느 절기입니까? 그 절기가 이제 한자로 적혀 있으니까 잘 모르면 백로에서 할로죠, 그죠? 백로에서 할로면 이제 백로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주분이 있네요, 그죠? 주분이 있고 이제 할로 사인데, 그죠? 그 양력을 보는 게 더 쉽다, 사주는. 여자 이제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백로에서 할로 사이다. 그럼 여자이니까 지금 을사년에 태어났잖아요. 을사년에 태어났으니까 양남 음녀죠. 그럼 음녀죠, 그죠? 그러면 수문행이다. 이제 사주를 할 때는 이걸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네 번째는 유금은 뭐가 있나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있죠. 경금이 며칠? 10일이고 신금이 20일이죠. 자, 여기서 이제 사례를 찾아보세요. 좀 어렵지만은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신금사례가 나오죠, 그죠? 자, 왜 신금사례가 나오는가 이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양력으로 9월 13일이잖아요, 그죠? 9월 13일이면 저희가 며칠부터, 백로가 며칠부터인가요? 8일부터고, 그 다음에 할로가 며칠인가요? 8일인가요? 그러면 10월 8일까지네, 그죠? 그러면 이제 9월 13일에서 10월 8일까지 양년이가 흘러가야 되겠죠? 그러면 9월 13일부터 8일까지 하면 이 8일하고 17일하고 약 25일 정도 되죠? 뭐 24일일 수도 있고 25일 맞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 누구고? 유 선생님 들어보세요. 9월 13일부터 10월 8일 할로까지 가야 되는데 왜? 음녀잖아요. 음녀가 아니고 양녀다 하면은 역행입니다. 왜냐하면 13일부터 8일까지 이 사람이 만약에 남자다 하면 역행이니까 13일부터 9월 8일까지로 계산한다. 그런데 이제 이거 음녀이기 때문에 순행으로 계산한다. 그럼 25일이나 24일 되는 나누기 3하면 8일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제 8일이니까 8일이고 또 이게 지금 25일 정도가 되니까 경금이 10일이고 신금이 20일이잖아요, 그죠? 경금살인 맞는데요? 경금살인이네요. 순위가 그죠? 올라가잖아요. 그죠? 경금살인이죠. 그죠? 신금살인이 아니고, 맞죠? 자, 다시 한번 말하면 20 며칠 맞나? 이 계산 잘못했는가? 혹시나 잘 보세요. 그러면 경금살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친구들 이거 위에 걸 한 이거 일반을 그냥 그대로 보자. 네네. 자, 얘기할 때는 떠있는 천간을 또 생력대로 적용해도 되고, 아까 했잖아요. 거하고 봉하고 뭐 인종하고 뭐 이거 많이 너무 어려워. 그래 우리는 그런 건 필요 없고 이런 걸 보고 내가 이 사람이 남편을 연락할 때는 정화를 봐야 되잖아요. 남편이 맞죠? 정화 남편을 봐야 되고 얼목도 봐야 되고 그죠? 뭐 천간에 신금도 있는 거 봐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선 먼저 봐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강해야지 뭔가 취할 수가 있잖아요. 경금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보고 나머지 차후에 만약에 상대방이 질문하는 게 있으면 질문하는 걸 대답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시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오시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생지는 어딘가요? 경금의 생지는 알지? 사화죠. 이 사람의 경금의 생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죠. 욕 보는 거 이제 배우자 자리 하나 있죠. 그죠? 생지가 있죠. 그 다음에 생욕대 왕지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로 강한 거죠. 자기 자신이 강한 거예요. 냉정할 때 냉정합니다. 화가 있어도. 원래 이 목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 우리가 사주를 풀 때 천간의 목은
보다도 지지의 목이 현실적이고 자기 마음이고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각이 나만게 보이는 거야. 이 사람 좀 깔끔하게 옛날에는 예쁘게 잘생겼었겠다. 지금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묘대운이고 하니까 뭐 이거 뭐지? 그거 운이 흘렀으니까 조금 이거 치는 운이니까 좀 덜하겠지만 어렸을 때는 좀 잘생겼습니다. 잘생기고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간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은 강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정화를 일단은 여자는 또 남편을 봐야 되잖아요. 남편을 봐야 돼. 그럼 정화를 또 올려서 봤어. 이제 그러니까 왜 천간은 지지에 뿌리가 있는가를 보고 강하고 안 강하고를 봅니다. 그죠? 그러면 정화를 올려가 봤을 때 정화의 생지가 뭡니까? 신이죠. 그죠? 그러면 신, 생지, 생욕, 욕지가 있죠. 그죠? 그죠? 이게 태지. 태지는 이제 때 속에서 잉태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절치죠. 그죠? 이 사람은 태지가 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해봅니다. 그죠? 그런데 정화가 우리가 대운이 중요하다 했잖아. 대운이. 그러면은 이때부터 남자가 뭡니까? 생욕대 녹이죠. 녹. 왕세. 남편이 강하게 힘을 받는 운으로 가잖아요. 유금이 있으니까. 좀 사회충도 되고 하니까 이때부터 힘을 받는 운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30대부터 힘이 강한 운으로 갔다. 그러면 남편도 욕지는 있긴 하고 절지가 있어서 좀 약하긴 하지만 운이 강하게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4홍으로 운으로 가면 이게 이제 이 4호가 있는 데다가 가면 좀 약하겠죠. 남편이. 그러면 직장 생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남편이 열심히 사는 운으로 갔나요? 안 갔나요? 갔죠. 남편이 열심히. 근데 이가 뭐 수가 있으면 좀 좋겠지만은 수가 있으면 이 사람 자기는 안 좋아요. 자식 자리가. 근데 이제 화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건 나중에 문제고. 자, 그럼 남편이 강한 운으로 갔어. 약하지만 강한 운으로 갔어. 그럼 남편하고 이혼 안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남편하고 이혼 안 했습니다. 일단. 남편이 강한 운으로 갔으니까. 단 이럴 때는 이게 뭡니까? 자, 생욕대 노관세 이 병지잖아요. 남편으로 봐서는. 병 맞죠? 자, 생욕대 노관세 병사. 병지사지니까 좀 약해지는 운이었어. 그러면 남편이 이때부터는 좀 약한 운이에요. 자, 그럼 세운에서 뭐를 가는지, 세운에서 목운으로 가면, 요운으로 천간에 갈 때 하고, 이 사람 완전히 개두절각이 강하잖아요. 세운에서 이게 만약에 목운으로 가면,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있겠다라고 봅니다, 남편이. 남편이 현재 사업 했겠죠, 저번에. 사업을 뭐 언제부터 했나요? 30대 중반부터 했는 거. 30대 중반부터, 이때부터 했네요. 이때부터 왕지잖아요, 그죠? 했는데 요때 병지 사지에는 이때만큼 잘 되진 않았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잘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요때만에 목운으로만 안 가야 돼요. 목운으로 가는 거 보자. 목운하고 해자축 가네요. 그래서 좋긴 한데 이제 묘년 진년에 개묘년 갑진년에 이민년 이럴 때 천간 신금대운이네. 조금 뭔가 약한 일이 있었겠다. 돈 나갈 일이 좀 있었겠다라고 봅니다. 이제 속속들이 자기가 모르잖아요. 자, 속속들이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요때 천간 신금대운에 이 얼목도 좀 잘리고 인묘신으로 가면 급제가 더 살잖아요. 신금이 더 살잖아요. 자, 경금은 신유술이지만은 신금은 인묘신이 더 강하잖아요. 그죠? 그 대운에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대운에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제가 좀 살기는 살아요. 일단 근데 우리가 사주가 좋은가 대운이 더 좋은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주가 좋고 대운이 좀 살짝 약해도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해시다 하면 완전 급제가 사는데 이 사람이 될 수 있게 내가 가을에 태어났는데 오화가 있다 하면 사를 내야 된다고 옛날에 계속 말을 했어요. 자기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가 좋습니다. 일단은 이 사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보는 거고 내가 이제 저번에 봤는 을목이잖아요. 을목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이때는 힘이 있었지만 이때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겠다. 아버지는 힘이 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는 좀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렇다 하던가요? 엄청 잘 살았어요. 네, 엄청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버지가 좀 힘든 일이 있었겠다. 이때 만약에
이제 하나씩 풀면은 막 4, 5미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4, 5미로 갔네요. 이 사람 지수가 좋았네. 그러니까 완전 쫄딱 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자, 얼목이 뭐가 힘이 있다고? 생지죠.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가 생지잖아요. 이게 자기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욕지, 아버지의 왕지 다 있습니다. 자기가 똑같습니다. 얼목, 경록 같이 간다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아버지 강하죠. 그 다음에 신금이라 하는 거는 남형제라 하기도 하고 자기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좀 약했다. 약했는데 이혼해서 좀 가기 때문에 뭐 좀 나쁜, 좀 안 좋은 형제도 있겠지만 좀 괜찮게 그냥 나가는 형제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형제 자매는 모르죠. 알아요. 어떤가요? 남동생은 한의사고 네네네. 여동생은 부산에서 건설회사 대령한 거.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급제가 강한 운으로 갔잖아요. 그죠? 급제가 강한 운으로 갔는데 자기가 강해, 원래는. 근데 어릴 때는 자기가 빛을 발했지만은 급제가 강하니 이 형제 중에서는 그래도 좀 나가기는 하겠지만 또 만약에 뭐 여러 형제 있다면 만약에 옛날에 많이 났다 하면 조금 약한 형제도 생길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신금이 강한 운은 계속 가잖아. 이게 지금 여기까지 이 사람이 운이 이렇게 가니까 자기 고민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한의사다 하면 뭐 그렇겠지만 일단은 이 사람이 신금이 이렇게 떴어. 신금이 떴는데 신금이 신유술이다 하면은 좀 약하겠잖아 내가. 그죠? 신유술이니까. 어릴 때는 약했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동생들이 좀 잘 하겠다. 그런데 이제 여러 명 나왔으면 한 명은 약한 애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이 사람이 그럼 자식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자식은 이 사람도 엄마를 봐야 되죠. 엄마를 보면 엄마가 무토잖아요. 그죠? 무토가 인묘진 사오미에 강하고 신유술 해자축이 좀 약해지잖아요. 근데 무토가 강한 게 무토의 이게 뭡니까? 록이 있잖아요. 록. 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강한데 이제 좀 약한 운으로 갔으니까 엄마는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좀 있었겠다라고 보는데 엄마도 자기 식대로 하는 스타일인데 왜? 상관이 강하잖아요. 사이합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또 그런 데다가 8번째. 자, 임수. 개수를 보잖아요. 그러면 임수가 여자잖아요. 여자. 그러면 임수가 6월에 태어나면 굉장히 강하다 했잖아요. 어릴 때는 딸이 좀 더 똑똑했겠다. 그죠? 그런데 이제, 똑똑하기는 똑똑하고, 이렇게 딸이 고집을 있게 가지만, 임수는 화를 좀 싫어한다 했잖아요. 그죠? 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삐그덕거리는 건 좀 있겠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갔습니다. 임수가 인묘진으로 가면 이때 고민은 있어요. 딸 고민도 있고, 무조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를 봅시다. 개수는 6월에 약하잖아요. 원래. 개수는 그러면 이게 뭡니까? 12연속으로. 자, 임수하고 개수를 좀 한번 써봅시다. 임수는 욕지고, 그죠? 임수는 이거 급사로 자꾸 가라. 절지고, 그죠? 맞나요? 절지죠, 그죠? 태지고, 임수가 절지입니다. 그러면 임수는 욕지가 있고 여기 이게 강하지만 이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에는 괜찮게 나갔지만 역대는 유술해가 되니까 좀 그죠? 약한 것만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약한 것만 많이 있으니까 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신 수운으로 갔잖아요, 그죠? 임수가 수운으로 갔으니까 뭐 여자인들 중에서도 뭐 죽는 사람 없고 뭐 이런 건 있죠. 자, 그러면 임수는 이 화가 있기 때문에 강하지만은 좀 강하지만 강한 운으로 갔기 때문에 좀 약한 게 여기 있어서 절태가 있잖아요. 절태는 약하다 했죠. 엄마 뱃속에 있는 거하고 근데 내가 이제 기운은 그때 언뜻 보고 이제 딸은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수는 보면 6월보다도 이제 인묘진 4호기가 좋잖아요. 그럼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록이죠. 록 맞나요? 록. 경지 사지죠. 그 다음에 개수는 또 뭡니까? 이게 록이죠. 이게 왕지죠.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이 이렇게 갔잖아요. 운이 이렇게 가면 이때 아들 때문에 분명히 고민이 있습니다. 왜 개수가 왕한 게 이 사람이 시가 있으니까 시가 이렇게 되니까 개수도 왕하고 이 사람은 사주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불이 좀 꺼지잖아요. 꺼진데 만약에 축대원에 해자축으로 가면,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면, 근데 우리 대원에서 세운을 봐야 되잖아요. 축대원에 해자축으로 간단 말이에요. 해자축, 임묘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40대 중반, 후반 이럴 때 이렇게 되면 이 아들 때문에 고민 많이 합니다. 아들이 말 안 듣습니다. 왜냐면 개수가 약한 놈으로 갔잖아요. 근데 사주에 강하니까 이 사람이 많이 해시에 태어나는 사람은, 같은 날 태어나는 사람은 아들이 약합니다. 무조건. 참 재수가 좋은 거예요. 재수가 좋은 거예요. 정해시에 태어나면 정화가 떴다고 나중에 뭐 좋다 하는데 아들은 약합니다. 무조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때 이제 고민이 있었겠다 하는데 자기가 뭐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걸 일본에서 그 공부하는 게 발전이 안 됐겠죠. 뭔가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든지 그 공부를 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 한국으로 왔나요? 연구만 하고 있다와. 그쵸. 연구만 했는데 그 사람 아들은 평생 교수도 지금 교수 돼가 교수도 싫고 연구를 하면 보고 싶대요. 자, 교수는 있잖아요. 조교가 먼저 합니다. 조교를 몇 년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어야 상담을 합니다. 40대 초반에 교수가 될 수, 정교수가 무조건 못 돼요. 어느 과든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교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부교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교수가 됩니다. 정교수가 되려면 의대도 45세가 최소한 넘어야 됩니다. 48세에도 잘 안 된답니다. 정교수가. 그러니까 자기 교수 됐다고 하면 교수 됐는가 보다 이러면서 축하해주고 됩니다. 자, 어제도 내가 하긴 다 했거든요. 우리 교수님들하고 다 하긴 했고 우리 딸 이제 의대에 있으니까 그러고 얘가 이제 일본에서 공부했잖아요. 일본에서 공부했다 했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아까 일본에서 뭐 공부하면 이제 우리나라 입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의전원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연구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럼 의전원을 들어가는 사람은 이 4년을 다시 대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이가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그때 아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조교나 부교가 됐을 거예요. 부교도 아직 힘든데 우리나라는 또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그걸 했다 하면 군대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그거 뭐지? 의사가 가는 그 군대. 군의관. 군의관은 안 하고. 군의관이 좀 더 길거든. 그 짧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고 나오고 이랬는데 이 겨울운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 운으로 봤으면 아들은 밖에서 잘 안 나오는 운으로 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주에는 여기 화가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겨울에 태어나서 해월인데 화운으로 가니까 원래 성격이 막 화다닥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이제 막 만나니까 그냥 자기 그래도 금수가 강하니까 자기 말을 많이 안 하면서 들으면서 화다닥 그리는 거고 이게 있으면 이 가을이니까 유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분한 것 같은데도 이게 전부 다 좋아하는 거만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좋아하는 거 있는데 수운으로 갔으니까 우리 겨울운으로 갔잖아요. 겨울운에 갔으니까 이제 임수는 힘을 받지만 개수는 힘을 안 받는 운이니까 그냥 틀바퀴가 있는데 이게 돈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엄마 마음에는 이 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럴 때 이제 바깥으로 나갔겠죠. 바깥으로 나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분이 지금 61살이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61살이면 지금 세운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인지. 이제 을사년으로 가잖아요. 을사년이 이제 천간의 신금대운입니다. 천간의 신금대운. 아들이 결혼했나요? 을사니까 아니세. 그죠? 그 아들이 약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진 신금대운으로, 천간의 신금대운에 을사년으로 갔습니다. 그럼 아들은 원래부터 여자 만나면 되는 놈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주 보러 왔다니. 아들 며느리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며느리 뭡니까? 개수의 마누라잖아요. 근데 마누라니까 병화죠. 병화가 다 죽는 놈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을 못했는데, 근데 인대운이었어. 근데 뭐라고 갔습니까? 해자축? 세운도 봐야 되잖아요. 이는 괜찮은데 이네 만약에 만났다 하면 묘진년에 헤어질 수가 섭하거든요. 그래서 4오미로 가니까 원래부터 여자를 적극적으로 만나면 만날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대운이 만약에 수운으로 갔어. 그럼 아들 결혼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데 이제 천간 신금대운이니까 얼목을 좀 자르고 좀 섭한 걸 좀 자르고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돈 나갈 일은 좀 있겠다. 근데 4오미니까 천만다행히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하고 똑같은 사주가 태어나잖아요. 똑같은 사주가 태어나면 지금
작년에 내년에 원래 태어나잖아요. 그럼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 이거 이거 대운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재수없게 이게 만약 해자축으로 가면 아직 아들이 결혼 못한 내년 4월로 가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임수는 자기가 힘 받으니까 임수의 남편은 뭡니까? 기토잖아요. 그러면 딸내미는 결혼했겠다. 딸내미는 결혼했, 작년에 딸내미는 결혼했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가니까 연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딸내미는 화가 있으니까 뭐 일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데 그래도 자기 고집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이때부터 신묘대운에 자 유금이 이렇게 화로해갖고 좋은데 신묘대운에는 우리가 유출합이 더 좋고 사유합이 더 안 좋다 했지만 경금은 화가 있어야 됩니다. 화가 이제 뿌리가 이렇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잘 나가기는 하지만 옛날만큼 좋지는 않고 약해지는 운이다라고 그냥 자기 자손 우리 정지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정지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아버지 돈도 뭐 물려받고 뭐 좀 잘 나가고 하지만 그 잘 나가니까 전부 다 결혼을 상대적으로 잘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 살면 내보다 낮은 남자한테 가게 됩니다. 못 사는데 좋은 남자한테 가는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잘 사는 집에 가기 힘들어요. 이제 우리 집이 못 사는데 안 그렇습니까? 주변을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못 사는데 잘 사는 경우 있어 있기는 그거는 간혹이고 우리 아버지가 잘 살고 이러면 내가 뭐 북간이 아니라도 뭐 판검사한테 결혼시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약해지는데 뭐 이 아들 사주를 안 봐도 아들이 이렇게 조금 조용한 눈으로 갔기 때문에 아들 개수는 무조건 해자축에 뭡니까? 해자축에 개수는 해는 뭡니까? 절, 태, 양 이제 생이 이제 시작되고 욕지입니다. 욕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들은 의사는 됐는데 이 사람은 아들 고민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주에 여기 있으니까 아들이 빨리 죽지가 않죠. 우리 그 누구고 자기 그거 서무시장 그거보다는 그건 완전 사주에 약하고 딱 완전 다 약한 것밖에 없었거든요. 아들을 강하게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있지만 이 사람은 딸 고민도 있지만 아들 고민이 있었다. 자, 오시에 맞는 사람은 22년에 21년에 딸 때문에 고민이 가면 해자축 이렇게 갔잖아요. 딸 이름 개명하러 왔습니다. 내한테. 근데 이 사람은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시에 태어나는 사람이. 자, 사속에는 경금이 있으니까 경금의 생지를 받쳐줍니다. 우리가 생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사속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니까 이 오화가 있으니까 좀 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다른 면에서 좀 좋을 수는 있고 자기가 뭐 활동하는 데는 자연이 있습니다. 유금이 조금 녹아지니까 그러니까 사시가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오화가 있으면 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 임수가 딱 되네. 그러면 임수 자녀 고민은 좀 있겠다. 이렇게 딸 이제 힘들어서 개명하러 왔습니다. 인묘진 사오미로 가는데 개명하러 왔어. 그럼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개명을 해도 몇 년 동안은 인묘진 사오미로 가잖아요. 조금 이렇게 좀 약해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계속 불러주고 해서 근데 또 약한 운에 개명하러 온 사람 있어. 그럼 개명이가 다 불렸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순실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최순실이가 그 딸내미하고 이름 바꿨고 그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개명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주는 이렇게 강하게 자기도 강하고 아버지도 강하고 돈도 강하고 다 있지만 고민은 하는 운으로 간다. 그래서 35이면 괜찮겠네요. 그래서 35이면은 4,5미로 가면 원래 내년 후내년에 무조건 결혼시켜야 됩니다. 이제 여자가 강한 운으로 가잖아요. 그죠? 왜냐면 묘대운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하세요. 지금 원래부터 선 봐갖고. 왜냐면 펠로가 내가 기자들 대선 땅에 보면 남자들은 인터넷 이런 데가 있고 지금 의대는 길거든요. 펠로가. 작년에 그 골프 모임에서 엄청 크게 한 말 쏘았어요. 그게 정식 쪽 교수 됐다고. 하면 자기는 이제 알아놓고 이제 다음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계라는 기계 안에 그리스 기름 만드는 이 아저씨가 기계.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 기계를 개발해가 팔아가지고 그 기름을 했대 하는데 뭐냐 세계적으로 그거 체인점 비싸 그 요소가 중국에 한 서너 개 하여튼 엄청 그 아저씨가 개발했으면 이때 좋았죠. 뭐 이때 왜냐면 정화는 이때 뭡니까 생육대 왕세잖아요. 그때가 좀 힘들었고 사실 하여튼
하여튼 40. 요때 되면서 개발했겠죠. 예. 요때 되면서 이때 뭐 그렇게 했겠죠. 했는데 뭐 전국 세계적으로 다 있고 그 무슨 전국 세계적으로 무슨 엑스코어나 막 이런 거뭐 여는 거 있잖아요. 삼성이고 이런 데서 거기 항상 그 가더라고요. 삼성 뭐 금성 맞아서 LG 이런 데 전부 다 그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기계랑 가는 기계에 하여튼 기름 들어가는 거 있잖아. 싹 다 들어가는데 이 집이 망할 집이 아니래. 진짜 그게 사업이 일어나니까 지금 안 망하거든요. 유럽에서 근데 5대가 평생 먹고 살아도 될 만큼 기계 이걸 공장을 팔으라 했는데 이 사람이 외국 얼마나 건전하냐면 외국 사람한테 팔면 우리나라 이거 안 된다. 기술 빼가간다 이래가지고 직원들한테 줬으면 좋지. 우리 내 지역 쓸 때도 밑에 사람 줬으면 좋지. 외국은 팔라 하더라고. 요때도 괜찮아요. 요때도. 예. 요때도 지금부터 괜찮아요. 뭐 돈으로 따지면 5대가 평생 먹고 살아도 남는 돈을 제시를 했는데도 우리나라 거라고 안 팔라. 인대원에 또 제수 좋게 신유술 회장처럼 가는데 이 사람은 네. 일단은 이게 좀 약한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심의신사를 안 배웠어요 자기들이. 예. 심의신사를 배우면 이게 육회살이 됩니다. 육회살이 되면 꼼짝달싹 못하게 묶이는데 예. 이 육회살을 막아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몇 지내는 무조건 이 사람이 힘들거든요. 무조건 작년 저작년이 힘든데 이 사람이 인대원에도 재수 좋게 신유술 회자축으로 가고요. 묘대오대 어미 신유술 회로 갑니다. 이 사람이 참 재수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세운에서 이 묘목을 좀 약하게 하는 신유술 회자축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좀 잘라진 부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디오이면 우리 육회살을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육회살은 내가 앞으로 딱 나가려고 하면 발목 잡고 앞으로 나가는데 발목 잡든지 아니 누군가가 뭐 내 기술을 빼가든지 누군가가 자기한테 배반을 하든지 이런 게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심시살을 보면 육회살이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사지거든요. 사지니까 이제 쇠퇴 길로에 간다. 그런데 자기 기본 재산이 있으니까 이제 먹고 사는데 이제 쇠퇴 길로 가니까 자기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하던 거를 뭐 사이한테 물려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안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제 지금 약한 거잖아요. 약한 거니까 이제 일단 이렇게 돼봐야 알죠. 지금 63살 넘어서 봐야 알죠. 63살, 64살 이때 신유술로 가는 재수가 좋게 이 사람이. 신유술로 가는데 해년 봐야 되죠. 해자축년. 그럼 입수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 물려줍니다. 아직 이거 이제 묘대운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제 좀 남편이 생각을 좀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정화도 강하고 그죠? 사주에 강한 건데 이 사람이 정화가 강하다는 거는 남자집이 억수로 잘 살지는 않았겠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냥 살았겠죠. 아무래도. 지금 아예 못 살아. 그렇죠. 그게 남편 정화는 강한 거가 아니잖아요. 태지고 양지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강한 운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힘받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냥 자기가 없는 데서 차리는 거 하고 뭐 자기 집에서 안 도와줬다고 하지만 은근슬쩍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주는 거 틀리죠. 이때는 남자가 완전 힘받은 운으로 가잖아요. 해자축 결혼했을 때는 좋았어요. 내가 볼 때는 남자가. 여자 쪽에서 밀어주는 그렇죠. 여자 쪽에서 밀어주니까 남자가 힘받잖아요. 근데 남자는 집안이 이렇게 절지, 태지, 록지 이런 남자를 만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가니까 남자는 해자축이 힘받잖아요. 생명 때 노광세잖아요. 노광세는 무조건 힘받잖아요. 노광세 병지잖아요. 노광세 그다음에 12신사로는 지도를 만장만 영육할 영마살이거든요. 영마니까 이때 경인대원에 남편이 외국으로 많이 다녔겠죠. 그죠? 영마. 근데 이게 육회살이 딱 들어온다니까요. 육회살 들어오는데 이 육회살하고 똑같은 인묘진으로 가버리면 돈이 없는데 이 사람 재수가 좋네. 그래서 세월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회살은 뭔가 모르게 좀 고민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때는 남편은 잘 나가고 자식 고민이 생기고 개수가 또 약해지니까. 그래서 모든 사주는 이제 연구한다 하는데 연구하는데 우리 친구 그 딸내미가 이제 의사가 됐고 아들내미가 일본에서 공부했다 하잖아요. 근데 남들은 일본 약대 들어가고 동경 약대로 들어갔거든요. 다 잘 나간다 하고 익혔는데 지는 내한테 계속 상담이 오는 거야. 그래서 순자가 부적 같은 거를 막 하면서 막 아들이 계속 유급이 나가니까. 근데 남들은 걔 잘 산다고 또 재산도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했는 거 막. 가는 평생 먹고 살겠는데 가는 있잖아요. 계속 이거 원래 또 왔다니까 원래. 근데 지금 유급 나가는 운이 아니니까 새로 들어가고 하는데 아들이 내가 캐치 유년 수년에 또 조심해라고 분명히 또 그래
돈 빨아먹는 하마랍니다. 자기 아들이. 돈 빨아먹는 하마다가 이어서 계속 있잖아요. 일본에 보냈는데 돈 매번 돈 붙이가 있잖아요. 유급 당해가 또 새로운 학교 들어가고 한국의 학교로 못 들어가니까. 그 남들은 돈 경력 때 이거는 다른 의사. 그 다른 있잖아. 돈 해주는 게 없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돈이 많은 걸 알고 뭐 집 산다고 돈 들고. 그 지는 오면 항상 밥을 사요. 가가. 밥 사고 내 돈 절대로 못 쓰게 하거든요. 그런데 남들은 처음으로 부러워하는데 지는 고민이스가 계속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민이스가 이렇게 잘 안 가는데 이때는 좀 많이 있었겠다. 이 아들이 잘하는데 남편은 잘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식상은 자식이고 남편은 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남편이 잘 나가는 게 낫고 젊었을 때 자식이 말년에 잘 나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중년에 이제 남편이 잘 나갔으니까 좀 괜찮은데 오시가 조금 더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시가. 자영이잖아. 사속에 경금이 있으니 자기도 말년에도 힘받는 거야. 근데 내 친구가 경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났는데 해달에 태어났거든요. 해시로 태어났는 거예요. 해시로 태어나가지고 유방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진시로 태어난 이 사람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있잖아요. 사주가 어떤 애 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때 고민해서 아마 21년, 22년 오되면 요즘 또 산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좀 안 오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에 이제 또 뭐 해보려고 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시도 아버지 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자연이 있으니까 자연이 있으면 뭡니까? 오는 욕지잖아요. 그럼 뭡니까? 아버지가 바람 좀 피우겠다. 상가니까. 그러니까 사가 있으면 좀 덜한데 바람 좀 피우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금이 이제 꺼보세요 일단.